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나스닥, 스몰캡은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다우하고 S&P 500은. 하루 움직임을 보면요. 이거를 먼슬리로 볼까요? 먼슬리가 아니고 분봉으로. 분봉으로 보면 장초반 28여기죠. 보시면 이제 급락으로 시작했다가 이걸 플러스로 다 터닝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저점을 직전에 지금 찍었습니다. 장이 끝나려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힘이 약해요. 이 시장이. 일봉으로 보면은 일단은 눈치 보기로 이제 흔들려서 여기서 지금 잡혀 있긴 한데 4천선 살짝 아래에서 지금 공방을 치고 있긴 하죠. 얘가 이제 밑으로 더 내려오겠느냐? 이거는 향후에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될 거고, 특히 3월 달에 이 CME 패드를 볼까요? 이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이게 76%가 0.25를 올려서 상단이 5%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한 달 전에는 아예 여기 0.5로 올려서 5.25 상단으로 갈 거라는 게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이제 향후에 아직 23일, 3월 23일이면 상당히 시간이 남았잖아요. 3월 23일 날 결정나는 22일이네요. 결정나는 거 보면 시간이 아직도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연준의 발언이라든가 혹은 뭐 CPI 나오는 거에 대한 이슈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아래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얘가 그런 경제 지표라든가 혹은 연준 이사들의 반언에 따라서 얘가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고 눈치 보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게 바닥을 칠지는, 일단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려면, 아니 방향성을 치고 조정을 끝내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 금리 인상 이거겠지만, 그 이전에도 발언이나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씩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지표 나오는 거 보면 확연히 제조업은 약간 약하고 서비스업이 그나마 떠받치고 있는, 그 다음에 심리 지수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런 것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다른 이제 글로벌은 전체적으로 그렇고, 미국도 이제 나온 거 보면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는 아래로 내려갔죠. 마이너스 11이던 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밑으로 더 내려갔죠.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는 보시면 리치몬드, 댈러스, 그 다음에 텍사스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전부 다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괜찮고 제조업은 아니고. 그런데 좀 봐야 될 건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얘가 106에서 108로 튈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지표를 보면 얘거든요. 이겁니다. 이게 소비자 심리,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보시면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요것만 보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보면 조금 이 두 가지로 혼재해서 아마 이거를 산출했을 건데, 보시면 현재 상황은 괜찮다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미래의 기대 상황은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그 현재 상황은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만 긍정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동시장인데요. 노동시장에 대한 답변이 여기 보시면 그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답변한 사람이 지난달보다 더 많아졌어요. 4포인트 정도. 그런데 일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1에서 10점, 11점에서 10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노동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준에서 노동시장을 짓누르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짓누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심리에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기대치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준의 그 정책이 뭐 4.6 정도까지는 실업률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3.4도인가요? 그 4.6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주시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후반부에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 그건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연준이 물러나지 못하고 기준금리 상단이 올라가는, 최소한 0.25의 스텝을 계속 밟아서 금리를 계속 위로 최종 상단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주식시장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부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준의 의도대로 되면 심리지수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재된 상황으로 움직이는데 과연 연준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있었던 경기 사이클 수축을 안 일으키고 경기 사이클을 또 수년간 다시 돌릴 수 있겠느냐. 이런 시험대 올라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제 심리지수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락을 몇 개 보여드렸는데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거 매크로 마이크로에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기 사이클 시계입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2021년도 5월 너무 늦나요? 그냥 볼까요 여기서부터?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그 다음 해에서부터 경기 확장면에서 잘 돌았는데 2022년도 요때 중반에서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수축 국면 위축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이걸 이렇게 보시면 헷갈린데 우리가 경기 사이클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이에요. 경기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이렇게 약간 위축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럽 그 위원회에서 만든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건 매크로 마이크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 산출하는 거고 이건 유럽 위원회에서 산출하는 거니까 그걸 당연히 봐야 되겠죠. 위원회에서 보는 거.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이거 유로 달러 쓰는 유로 통화 쓰는 요게 EU 연합회. 근데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이 씁니다. 보는 거는 여기가 확장, 여기가 이제 수출이거든요. 보시면 얘는 미국은 여기서 이렇게 요 언저리에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유럽은 거기보다 더 깊어진 상황이에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고 물론 얘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좋죠. 아직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붙질 않고 있기 때문에 축 쪽으로 붙질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 그나마 글로벌에서 이제 가장 힘든 영역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갔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을 수 있긴 한데 이것도 보면 2021년도 이제 얘는 제로 코로나로 가고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지금 성장에서 멈춰서 계속 이 슬로우드 그러니까 그 위축 국면에서 조금씩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속도가 좀 빨라져서 다시 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리세션의 아랫방향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한데 일단 이게 미국의 신규 주택이거든요. 근데 늘어난 강도가 세긴 셉니다. 2월 달에 쭉 늘어났죠. 근데 이 늘어난 강도가 그렇게 센 거냐? 과거 추세를 놓고 보면 사실 좀 세다고 말할 수 있긴 한데 와 정말 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거는 신규 대출이고요. 이게 총 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거거든요. 대출 잔액이. 근데 늘어나는 강도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조금 세지고 있긴 한데 이 세지는 강도가 추세적으로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 패턴이 강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중추절 지났잖아요. 그런 시기가 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금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봐서 이제 중국이 경제가 원하는 만큼 팽팽 돌 수 있을지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사이에 나스닥도 마이너스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머징 국가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이거는 이머징인데 보시면 이렇게 리세션 넘어 회복 국면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만 좀 뽑아놓은 걸 보면 아세안 국가도 뭐 똑같습니다. 보시면 성장 국면 회복 성장에서 다시 위축 수축 국면으로 다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글로벌의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움직이는 게. 근데 이제 이게 경기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순환할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지구가 그 태양주위로 공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위치를 이동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듯이 경기 사이클도 무엇인가가 변화하면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축이 사실은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금리가 장기 금리 말고 단기 금리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를 반복하거든요.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 건 이제 주로 이제 기준금리가 거기하고 물론 시장의 자금 수요에 의해서도 그런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제 좀 더 플러스 알파인 건 그 기준금리 조작이 주요 이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경기 사이클이 순환하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 경기 사이클을 돌리겠다고 말하는 건 지구가 공전 위치상 겨울에 있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서 다시 봄, 여름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사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인데 조금 따뜻한 겨울을 만들 수는 있겠죠. 금리를 살짝 내려가지고. 그런데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많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그러니까 겨울을 다시 여름을 바꾸겠다? 이게 녹록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쪽에 사실 대출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그 대출 시장이나 이런 쪽에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주요 뭐 IMF나 이런 쪽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뭐 특별히 드릴 타이밍이 없어서 그냥 지금처럼 널널할 때 한번 드리려고 여기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가계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가계 DSR 아시죠? 대출, 그러니까 자기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 나오죠. 코리아가 나오는데 13.7이잖아요. 13.7인데 13.7이면 여기 표시되는 국가 중에서는 보면 거의 1등, 2등이네요.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빼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15.4에서 14.9로 내려왔어요. 2017년보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2포인트는 올라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포인트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올라간 국가가 거의 없죠?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으네? 캐나다? 근데 여긴 13.1에서 13.5로 0.4포인트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2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지금 폭발적으로 가계대출을 받아가면서 문제가 야기된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계 말고 금융기관 아니고 정부 대출 뺀 일반 기업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 보면 34,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죠. 41.5. 이것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높다고 보기도 애매모호하긴 한데 중요한 거 보시면 여기는 2017년도에 34였어요. 그 등급 41이니까 7포인트 올라갔잖아요. 다른 국가들을 보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대출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그거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뜻입니다. 이거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 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덜 내면 그게 그 덜 나가는 이자 금액으로 소비나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대출 상환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자꾸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뭐 IMF나 이런 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주택 구매나 이런 쪽을 몰아세울 게 아니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경제 시스템 안으로 자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정부나 좌우파를 떠나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던 간에 이 큰 틀은 가지고 액션을 취해야 될지, 이게 자꾸 표 때문에 난리를 쳤다가는 국가 대세를 말아먹을 만한 그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주택 정책 같은 것들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오지랖 넓게 얘기를 드렸고, 전체적으로 그냥 지금 말씀드릴 건 정리하면 장이 그렇게 세진 않다. 약하다. 눈치 보기 계속 해야 될 거다. 언제까지? 일단은 다음 달 그 발표될 때까지 이런 행위를 계속 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5월 달에 또 발표가 있고, 뭐 그 중간에 CPI 지수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계속 중요성의 모니터링 대상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S&P 500 지수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든 간에 일정 부분 강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윗방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랫방향으로 짓눌려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